제160화 권력장악 제1장 먼저 궁궐에 도착한 사마이는 사도 고유에게 금일의 신임장에 해당하는 절호를 내주며 대장군의 일을 맡기고 조상의 군영을 먼저 점거하라는 영을 내렸다. 또한 태복 왕관에게는 중령군의 일을 맡기고 조희의 군영을 점거하라는 영을 내렸다. 그리고 자신은 옛 관리들을 이끌고 후궁으로 들어가 곽태후에게 아뢰었다. 조상은 선제께서 어린 군주를 부탁하신 탁고의 은혜를 저버리고 간사한 무리들과 함께 나라를 어지럽히니 그 죄를 물어 관직을 삭탈하시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이 말을 들은 곽태후가 크게 놀라 반문했다. 폐하께서는 밖에 계신데 어찌하면 좋겠소. 신에게 폐하께 올릴 표문과 간신을 주살할 계책이 있사오니 태후께서는 심려하지 마소서. 곽태후는 두려움에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사마이가 태위 장제와 상서령 사마부에게 표문을 쓰게 하여 이를 환관에게 주고 즉시 성 밖으로 나가 황제를 찾아가서 아뢰도록 했다. 그런 다음 자신은 대군을 직접 이끌고 무기고를 점거했다. 이 같은 사실을 누군가 조상의 집에 알리자 조상의 아내 유씨는 급히 관청 앞에 나가 부중을 지키는 관리를 불러 물었다. 지금 주공께서 밖에 계신데 중달이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무슨 뜻이오? 수문장 반거가 대답했다. 부인께서는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는 활잡이와 쇠뇌잡이 수십 명을 이끌고 물루에 올라 사방을 살펴보았다. 사마이가 군사를 이끌고 부중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자 반거가 부하들에게 명했다. 쏴라! 부하들이 일제히 활과 쇠뇌를 쏘아대자 사마이는 그곳을 지나갈 수가 없었다. 그러자 뒤에 있던 편장 손겸이 제지하며 말했다. 멈춰라. 태부께서는 국가대사를 위해 거병하신 것이니 모두 사격을 멈추라. 우리 주군도 아시는 일이냐? 내 주군도 아신다. 너희가 이처럼 행동하면 끝이 좋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어서 활쏘기를 멈추고 길을 열어라. 그럼 우리 주군은 어찌 되는 것이냐? 내 주군은 이미 틀렸다. 너희들도 살 길을 도모하라. 손겸의 말에 마음이 흔들린 수문장 반거는 손을 들어 활잡이 쇠뇌잡이의 사격을 중단시켰다. 이에 사마소가 아버지 사마이를 호위하며 그 앞을 지나갔다. 그리고는 군사를 이끌고 성문을 빠져나가 낙하부근에 주둔한 뒤 강에 놓인 배다리를 장악했다. 이때 조상의 수하로 있던 사마노지는 성 안에 변란이 일어나자 참군 신창을 찾아가서 상의했다. 지금 중달이 변란을 일으켰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휘하 군사를 이끌고 성을 빠져나가 폐하를 뵙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지는 그 말을 받아들였다. 신창이 급히 후당으로 들어가자 그의 누나 신원영이 그를 보고 물었다. 일이 허둥대는 것을 보니 내게 무슨 일이 있구나. 누님, 큰일 났어요. 폐하께서 사냥하러 성 밖으로 나가셨는데 태부가 성문을 닫아 걸었으니 역모를 일으킨 게 틀림없습니다. 아니, 태부께서는 역모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단지 조상 장군을 죽이려는 것뿐이다. 그 말을 들은 신창이 깜짝 놀라 물었다. 그럼 이 일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조상 장군은 태부의 적수가 못 된다. 반드시 패할 게야. 누님, 그럼 사마노지가 지금 저와 함께 폐하를 모시러 가자고 하는데 가는 게 좋을까요? 자신의 직무를 지키는 것이 대의가 아니냐. 무릇 어려움을 당하면 돌봐주는 것이 도리이거늘 누구를 모시면서 그 위기를 모른 채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잘못이 어디 있느냐? 신창은 누나의 충고에 따라 노지와 더불어 기마병 수십 명을 이끌고 가서 관문을 지키는 이를 베고 성문을 연 뒤 밖으로 나갔다. 누군가 이 사실을 사마이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마이는 환범마저 달아날까 두려워 급히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들이도록 했다. 환범이 아들과 상의하자 아들이 말했다. 어가가 성 밖에 있으니 남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자꾸나. 환범은 아들의 말에 따라 말을 타고 남쪽 평창문으로 달려갔다. 성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으나 수문장은 환범의 옛 부하인 사번이었다. 환범은 소매 속에서 대나무판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태우께서 내리신 조서가 여기 있으니 성문을 열라. 그 조서를 좀 검사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환범이 꾸짖었다. 내 이놈, 너는 내 예쁘하였거늘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그의 호통에 기가 눌린 사번은 어쩔 수 없이 성문을 열고 그를 내보냈다. 일단 성 밖으로 빠져나가자 환범은 사번을 돌아보며 말했다. 태부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너도 속히 나를 따르라. 이에 놀란 사번은 환범을 뒤쫓았으나 잡지 못했다. 누군가 성문에서 일어난 일을 알리자
사마이는 크게 놀랐다. 아, 꾀주머니를 놓쳤으니 이를 어쩐다. 그러자 옆에 있던 장제가 말했다. 미련한 말은 마구간 콩을 그리워한다고 조상이 연연해 하는 것은 권력 향유일 것입니다. 원대한 계획 같은 것이 있을 리 없지요. 그러니 조상은 틀림없이 환범을 활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사마이는 허윤과 진태를 불러 말했다. 너희는 조상을 찾아가서 태부에게 딴 마음은 없고 다만 그들 형제의 병권을 삭탈하려는 것뿐이라고 전하라. 허윤과 진태 두 사람이 떠나자 사마이는 다시 전중교의 윤대목을 불렀다. 그리고 장제에게 글을 쓰게 하여 그 글을 윤대목에게 주며 이렇게 분부했다. 그대는 조상과 친분이 두터우니 이 임무를 맡기겠다. 가서 조상을 만나거든 나와 장제가 낙수를 두고 맹세하는 바 오직 병권 때문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전하라. 예, 그리하겠습니다. 명을 받은 윤대목이 떠났다. 제2장 그 시각 조상은 매를 날리고 사냥개를 달리게 하며 사냥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아래입니다. 하고 달려와서 급보를 전했다. 성안에 변란이 일어나 태부께서 표문을 올렸나이다. 이 말에 깜짝 놀란 조상은 하마터면 말에서 떨어질 뻔했다. 환관이 표문을 받들고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조상이 표문을 받아 뜯은 뒤에 측근 신하로 하여금 읽게 했다. 정서대도독 태부, 신, 사마에는 참으로 황공하옵게도 머리를 조아리며 삼가 표문을 올리나이다. 신이 지난날 요동에서 돌아오자 선제께서는 조서를 내려 폐하와 진왕 및 신 등을 침상 곁으로 부르시고 신의 팔을 붙들며 후사를 깊이 걱정하셨나이다. 하오나 지금 대장군 조상은 선제의 유언을 저버리고 국법을 어지럽히며 안으로는 분수를 모르고 윗분과 맞먹으려 들고 밖으로는 위세와 권력을 독점하여 싸웁니다. 환관 장당을 도감으로 삼더니 그와 결탁하여 폐하를 감시하고 보위를 찬탈할 기회를 노리며 황실을 이간질하고 골육을 해쳤사옵니다. 이에 천하가 흉흉해지고 백성들이 두려움 마음을 품게 되었나이다. 이는 결코 선제께서 폐하께 말씀하시고 신들에게 부탁하신 본심이 아니옵니다. 신이 비록 늙고 어리석지만 어찌 감히 선제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잊었겠나이까. 태위 장제와 상서령 사마부 등이 모두 조상에게는 폐하를 섬길 마음이 없고 그의 형제는 병권을 쥐고 금군을 지휘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여 영령궁 황태후께 상주하였던 바 상주한 대로 시행하라는 조서를 신에게 내리셨나이다. 이에 신은 담당관과 환관에 명하여 조상 조이 좋은 형제가 쥐고 있던 병권을 빼앗고 그 직위에서 파면해 집에 돌아가 처분을 기다리도록 조치하고 그들이 어가를 멈추거나 가로막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감히 억류하는 일이 있다면 군법대로 다스릴 것이옵니다. 신이 병을 무릅쓰고 장병들을 낙수해 배다리에 주둔시킨 것은 비상사태를 살펴 대비코자 함이옵니다. 삼가 이같이 아뢰오며 성덕을 어지럽히나이다. 내용을 들은 국주조방이 조상에게 물었다. 태부의 말이 이와 같은데 병은 어찌 대처할 생각이오? 당황한 조상은 허둥거리다가 두아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조이가 대답했다. 이 못난 아우도 일찍이 형님께 간언드렸지만 형님이 고집을 부리며 듣지 아니하여 오늘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마이는 속임수가 많아 제갈량도 이기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우리 형제가 어쩌겠습니까? 스스로 결박하고 그를 찾아가 죽음이라도 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참군 신창과 사마 노지가 도착했다. 상황이 어떠하냐? 조상이 묻자 두 사람이 대답했다. 성안을 물샐 틈 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태부가 군사를 이끌고 낙수의 배다리에 주둔하고 있으니 형세로 보아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서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산홍 환범이 말을 달려오더니 조상에게 말했다. 태부가 이미 변란을 일으켰는데 장군께서는 어찌 폐하를 모시고 허도로 돌아가지 아니하시는지요? 가서 외부 병력을 동원하여 사마이를 토벌하십시오. 그러자 조상이 볼멘 소리로 대꾸했다. 우리 전가족이 모두 성안에 있는데 어찌 딴 곳에 가서 원병을 청한단 말인가? 필부라도 난을 당하면 살아날 궁리를 합니다. 지금 주군께서 폐하를 모시고 천하를 호령한다면 누가 감히 응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스스로 죽을 자리에 뛰어들고자 하십니까? 그 말을 듣고도 조상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이를 보고 환범이 다시 촉구했다. 지금 떠나면 허도는 오늘 밤 자정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성안의 군량과 말먹이 풀도 몇 년은 넉넉히 버틸 수 있고요.
지금 주군께서 별도로 설치한 군영의 군마들이 가까운 관남에 있으니 부르면 즉시 달려올 것입니다. 대사마의 도장도 제가 여기 가져왔으니 주군께서는 서둘러 떠나십시오. 지체하시면 끝입니다. 그러자 조상이 말했다. 너무 재촉하지 말고 찬찬히 생각해 볼 시간을 주게. 그런데 잠시 후 사마이가 보낸 시중 허윤과 상서령 진태가 와서 구했다. 태부께서는 단지 장군의 고난이 지나치기에 병권을 회수하자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장군께서는 어서 성으로 돌아가시지요. 조상은 침묵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마이가 보낸 전중교의 윤대목이 나타나더니 또 같은 말을 했다. 태부께서 낙수를 두고 맹세하시기를 다른 뜻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장제 태위의 서신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장군께서는 병권을 내려놓으시고 승상부로 돌아가시지요. 그 말을 듣고 조상은 마음이 동한 듯했다. 이를 본 환범이 다시 재촉했다. 지금 일은 다급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죽을 자리로 들어가시면 아니 됩니다. 그러나 조상은 듣지 않았다. 그날 밤 마음을 정하지 못한 조상은 칼을 손에 쥐고 한숨을 내쉬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다. 황혼부터 눈물을 흘리며 날이 밝아오는데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환범이 군막 안으로 들어가 재촉했다. 주군께서는 하룻낮 하룻밤을 꼬박 생각하셨는데 어찌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조상은 들고 있던 칼을 내던지며 탄식했다. 나는 군사를 일으키지 않겠네. 벼슬을 버리고 그저 부잣집 영감만 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겠네. 조상의 말을 들은 환범은 군막을 나가면서 크게 통곡했다. 아, 지난날 조자단은 지물을 자랑하던 인물이었는데 새 아들은 정말 개떡같이 키웠구나. 내 어쩌다 저런 한심한 자들과 여겼던고? 결국 내 집안도 멸문지화를 당하게 생겼구나. 그리고는 통곡을 그치지 않았다. 허윤과 진태는 조상에게 먼저 대장군의 도장을 사마이에게 바치도록 했다. 조상이 대장군의 도장을 내주려 하니 주부 양종이 도장을 붙들고 소리내어 울며 말했다. 주공께서 오늘 병권을 버리고 항복하시면 동쪽 저작거리에서 살육당하는 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조상이 말했다. 아니다. 태부는 나의 믿음을 저버리실 분이 아니다. 그리고는 도장을 허윤과 진태 두 사람에게 주어 사마이에게로 보냈다. 병사들은 조상에게 대장군 도장이 없는 것을 알게 되자 모두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이제 조상의 수하에 남은 사람은 관료 몇 명뿐이었다. 그들이 배다리에 도착하자 사마이의 명령이 전달되었다. 조상 삼형제는 우선 집으로 돌아가 있으라. 이에 조상 삼형제가 집으로 돌아갔고 그를 따르던 나머지 일행은 모두 붙잡혀 투옥되고 말았다. 제3장 마침내 환범이 배달이 부근에 이르자 사마이는 마리에서 채찍을 들어 가리키며 그를 꾸짖었다. 환대부는 어쩌다 일이 되었는가? 환범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성으로 들어갔다. 이에 사마이도 황제에게 청하여 군영을 거둔 뒤 낙양성으로 들어갔다. 그는 조상 삼형제가 귀가했다는 소식을 듣자 저택대문을 큰 자물쇠로 잠그고 인근 주민 800명을 동원해 그 집을 에워싸고 지키도록 했다. 연금된 조상은 걱정이 된 나머지 좌불안석이었다. 그때 아우 조이가 조상에게 말했다. 형님, 지금 집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형님께서 양곡을 빌려달라는 서신을 태부에게 보내보시지요. 그래서 기꺼이 양곡을 빌려준다면 우리를 해칠 마음은 없는 것이겠지요. 이에 조상은 즉시 편지를 써서 인편에 보냈다. 편지를 읽어본 사마이는 사람들을 시켜 양곡 100섬을 조상의 부중까지 운반토록 했다. 이를 본 조상은 크게 기뻐했다. 사마공이 우리를 해칠 마음은 본래 없었구나. 그리고는 더 이상 자신들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았다. 한때는 나라를 쥐락펴락할 정도의 권신이었건만 그의 정치적 상상력은 정말 권력의 단물만 향유하던 개돼지 수준이었는지도 모른다. 정치의 비정함은 그를 비껴간 것이 아니었다. 조상 일당을 올가맬 작업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경우 약한 고리는 환관장당이었다. 사마이는 그를 붙잡아 옥에 가두고 신문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강한 의리나 충성심 같은 것이 있을 리 없는 장당은 곧 자백했다. 저 한 사람이 아니라 하한 등양 이승 필범 정밀 등 5사람이 함께 반역을 꾀하였습니다. 고문은 신문자가 원하는 자백을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장당의 자백을 받아낸 사마이는 이를 근거로 하한 등을 잡아들여 족치자 모두 석 달 사이에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사마이는 큰 칼을 씌워 그들을 옥에 가두었다.
그때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 4번이 환범을 고발해왔다. 환범이 거짓 조서를 빙자하여 성문을 빠져나가면서 태부가 모반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마이가 준엄하게 꾸짖었다. 남을 무고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리라. 이렇게 하여 환범 또한 옥에 가두었다. 그 뒤 사마이는 조상 삼형제 및 그들과 연관된 일당을 모두 저작거리에 끌고 나가 참수하고 그 삼족을 멸했다. 그들의 가산과 재물은 모조리 국고로 환수되었다. 정사를 집필한 진수는 조상은 덕이 적은데도 자리가 높아지자 술과 계집에 빠져 허우적거렸으니 이는 실로 대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 닦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이다. 라고 평했다. 이 영모의 회오리 속에서 조상의 사촌동생 조문숙의 아내만은 살아남았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남편인 조문숙이 일찍 죽었기 때문이다. 자식도 없이 청산과부가 된 딸을 보고 그 아비 하우문영은 시집을 다시 보내고 싶어 했으나 그녀는 개가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다가 조상 일족이 모두 죽임을 당한 뒤 하우문영은 딸을 다시 시집 보내려 했으나 그녀는 이번에는 자신의 코를 베어버렸다. 깜짝 놀란 가족들이 그녀에게 말했다. 사람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가벼운 티끌이 연약한 풀잎에 얹혀 있는 것처럼 덧없는 것인데 어쩌자고 이렇게까지 내 자신을 괴롭히느냐? 더구나 내 시집 또한 사마 씨에게 모두 죽임을 당한 마당에 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수절하는 것이냐? 그러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가 듣기에 어진 사람은 흥하고 망함에 따라 절개를 고치지 아니하고 의로운 사람은 살고 죽음에 따라 마음을 바꾸지 아니한다고 하더군요. 조 씨 가문이 흥할 때도 끝까지 지키려 하였는데 하물며 망한 지금에 와서 어찌 버릴 수 있겠어요? 그런 짓은 짐승의 행동이거늘 제가 어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마이는 그 여인이 아들을 입양하여 조 씨의 후손을 잇도록 조치해 주었다. 이 일을 두고 후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시로 읊었다. 여린풀 작은 먼지 세상 이치 달관한 하우시 딸이 있어 의기태산 같았네. 장부도 치마들은 여인절개 못 미쳐. 돌아보니 부끄러워 식은땀 흘리누나. 사마이가 조상을 죽이고 나자 태위 장제가 말했다. 아직 잔당이 남아 있습니다. 일찍이 노지와 신창은 관문에 수비병을 죽이고 달아났으며 양종은 도장을 빼앗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냥 내버려 두어선 아니 됩니다. 그러나 사마이는 고개를 젓었다. 아니, 그들은 자기 주군을 위하여 그리한 것이니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일세. 그리고는 그들을 옛직책에 다시 복귀시켰다. 이를 보고 신창은 감탄했다. 오, 내가 누님에게 물어보기를 잘했구나. 만일 묻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하였다면 대의를 저버릴 뻔하였구나. 그런 충고를 한 신창의 누나 신원영을 두고 후세 사람은 이렇게 시로 읊었다. 신하되어 녹 먹으면 보온을 생각하고 주군이 위험하면 충성을 다하라고. 신원영이 일찍이 동생에게 권했으니 천년이 지나가도 기를 만한 품격이네. 사마이는 신창 등을 용서하고 이런 내용의 방을 붙였다. 조상의 문화에 있던 사람들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고 벼슬이 있던 자들은 원래대로 복직시키리라. 이처럼 너그러운 정책을 펴니 군사와 백성들은 모두 다 생업을 지키고 내외 두루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운세를 점치러 갔던 한과 등양 두 사람은 비명행사하고 말았으니 관로의 예언은 적중한 셈이었다. 이 같은 관로를 두고 후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시로 읊었다. 전수받은 성현의 오묘한 비결이요. 평원의 관로관상 신령에 통했구나. 귀우와 귀조로서 한등양 나누고 조상도 나기 전에 죽는 걸 알았으니. 제4장. 한편 위나라 국주 조방은 사마이를 봉의 승상으로 삼고 그에게 임금에 준하는 9가지 특전인 구석을 더하였다. 사마이는 사양하며 받으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조방이 허락하고 사마의 삼부자에게 나란 일을 함께 다스리도록 명했다. 여기서 문득 사마이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아뿔싸. 조상 일족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으나 아직 옹주를 수비하는 하우패가 있었구나. 조상과 연계된 친족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면 어찌 방비한단 말인가. 반드시 처치해야 하리라. 이에 조서를 내려 즉시 사자를 옹주로 보냈다. 정서장군 하우패와 의논할 일이 있으니 낙양으로 오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를 듣고 하우패는 휘하 3천 군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조조가 처음 거병할 때부터 따라다닌 명장 하후연의 둘째 아들이었다.
그런데 조조의 아버지 조승이 입양되기 전에 성씨는 하우씨였다. 그래서 조조와 하후연은 본래 한 핏줄이었다. 이 점 하우페와 사마이에게 죽임을 당한 조상 또한 같은 핏줄이었다. 그런 까닭에 자기를 낙양으로 부른다는 소식을 듣자 하우페는 사마이가 자기를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이다. 옹주자사 곽해는 하우페의 반란을 전해 듣자 휘하병력을 이끌고 가서 그를 크게 꾸짖었다. 너는 위나라 왕족이고 폐하께서도 너를 홀대한 일이 없는데 무슨 까닭으로 배반한 것이냐. 그러자 하우페도 마주 꾸짖었다. 내 아버님은 나라에 많은 공을 세우셨다. 그런데 지금 사마이는 무얼 한 게 있다고 우리 조씨 종족을 멸하고 나를 치는 것이냐. 조만간 그자는 제의를 찬탈하려는 게 틀림없다. 이처럼 나는 대의를 위해 역적을 토벌하려는 것인데 내 어찌 그것을 반란이라고 하느냐. 이에 크게 노한 곽해가 창을 꼬나들고 하우페에게 달려들었다. 하우페도 칼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나갔다. 서로 간의 공방전이 10합을 넘기지 못했는데 곽해가 패주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계략이었지만 하우페는 아랑곳하지 않고 뒤쫓았다. 갑자기 후군에서 함성이 울려 말머리를 급히 돌려보니 진태가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었다. 달아나던 곽해도 말머리를 돌려 다시 공격해왔다. 이렇게 앞뒤로 협공을 당한 하우페는 크게 패해 달아났고 그 와중에 병력의 태반을 잃고 말았다. 궁지에 몰린 그는 아무리 머리를 짜도 묘책이 떠오르지 않자 결국 한중으로 달아나 총나라에 투항했다. 이 사실이 보고되자 강유는 사람을 시켜 살펴보게 한 뒤에야 성으로 들어오게 했다. 하우페가 인사를 마치고 소리내어 울며 지난 일을 고하니 강유가 말했다. 옛날 미자는 주나라에 가서 이름을 만고해 전하게 되지 않았소이까? 그와 마찬가지로 공의한 나라 왕실을 바로잡는다면 옛사람에게도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오. 강유가 언급한 미자는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의 이복형으로 주왕이 가난을 듣지 않자 주나라에 망명하여 자기를 받았던 인물이다. 강유는 잔치를 베풀어 망명한 하우페를 대접했다. 술자리에 흥이 무르익자 강유가 하우페에게 물었다. 지금 권력을 장악한 사마의 부자는 혹 우리나라를 넘볼 생각이 있는 게 아니오? 그 늙은 역적은 역모를 막 끝냈기 때문에 아직은 나라 밖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나라에 새로 등장한 두 인물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요. 아주 젊은 청년들인데 만일 그들이 병마를 지휘하게 된다면 오나라나 총나라의 큰 우환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요? 한 사람은 현재 비서랑으로 있는 종효입니다. 자를 사기라 하는 이 젊은이는 영천군 장사현 출신인데 대부 종효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담력과 지혜를 갖춘 자입니다. 종효가 일찍이 두 아들을 데리고 문제를 아련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종효는 7살이고 그의 형 종육은 8살이었습니다. 종육은 황제를 뵙자 두려워서 얼굴 가득 식은땀을 흘렸지요. 이를 보신 문제가 종육에게 너는 어찌하여 땀을 흘리는가 물으시니 두려워서 몸이 떨리기 때문에 땀이 솟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종효에게 너는 어찌하여 땀을 흘리지 아니하는가 물으시니 그는 두려워서 몸이 떨리기 때문에 땀이 감히 나오지를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를 듣고 문제가 매우 기특히 여기셨지요. 그 뒤 조금 자라자 병서를 즐겨 읽더니 육도 삼약의 병법을 깊이 깨우치게 되었는데 사마이와 장제가 모두 그의 재주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럼 또 한 사람은 누구요? 또 한 사람은 현재 연리로 있는 의양군 출신의 등예입니다. 자를 사제라 하는 이 젊은이는 유년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었지만 평소 큰 뜻을 품고 높은 산이나 큰 못을 볼 때는 속으로 계책을 세우고 손으로 가리키면서 어느 곳에 병력을 주둔해야 하는지, 어느 곳에 군량을 쌓아야 하는지, 어느 곳에 매복해야 하는지를 말하곤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으나 사마이만은 그 재능을 기특히 여기더니 마침내 군사기밀의 일을 맡겼습니다. 등에는 말을 더듬기 때문에 무엇을 아뢰 때마다 에에 하는 소리를 내므로 사마이가 농담으로 내가 에에라고 하는데 대체 등에가 몇이나 있는 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등에가 봉이여, 봉이여 하고 불러도 봉이 한 마리인 것과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타고난 천성의 민첩함이 이와 같으니 이 두 사람은 참으로 두려워할 만하지요. 그러나 이야기를 듣고 난 강유는 껄껄 웃었다. 하하, 그깟 코 올리개들을 두려워할 게 뭐 있겠소이까? 그리고는 하우페를 데리고 성도로 가서 후주를 아련했다. 강유가 아뢰었다. 사마이가 조상을 모살하고 하우페마저 속여서 죽이려더니 이 때문에 하우페는 투항하였사옵니다. 지금 사마의 부자가 권력을 전행하고 있는데 조방이 유약하니 위나라는 장차 위태로워질 것이옵니다. 신이 여러 해 한중에 있는 동안 군사는 정예해지고 군량도 풍족해졌사옵니다. 이에 신은 군사를 거느리고
하우페를 길잡이 삼아 중원으로 진격하고 싶사옵니다. 그리하여 한나라 왕실을 중흥함으로써 폐하의 은혜에 보답하고 승상의 유지를 계승하고자 하나이다. 그러자 상서령 비위가 나서 말렸다. 근자의 장환과 동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 지금 내정을 맡을 사람이 없소. 백약은 때를 기다려야지 가벼이 움직여서는 아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짧지요. 마치 흰망아지가 작은 틈새를 휙 지나치는 것처럼 빠른데 이런 식으로 허송세월하다가는 어느 천년의 중원을 회복하겠습니까? 강유의 말에 비위가 다시 말렸다. 손자가 말하기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하였소. 우리 제주는 모두 제갈승상보다 못하오. 그런데 승상도 회복하지 못한 중원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소? 내가 농상에 오래 있어봐서 강족의 마음을 잘 압니다. 이제 강족과 동맹을 맺어 그들을 원군으로 삼는다면 설령 중원을 되찾지는 못하더라도 농선은 쉽게 차지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후주가 말했다. 경이 위나라를 정벌할 결심이 섰다면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 바쳐 싸우라. 절대로 군사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고 짐의 명령을 저버리지 말라. 이에 강유는 황제의 칙서를 받들고 조정을 떠나 하우페와 함께 한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가진 작전회의에서 강유가 말했다. 먼저 사자를 강족에게 보내 동맹을 맺읍시다. 그런 뒤에 서평으로 나가 옹주에 이르면 먼저 국산 밑에 성을 2개 쌓고 군사들에게 이를 지키게 하면서 기각지세를 이루도록 해야지요. 군량과 말먹이 풀을 서천어기로 운반하면서 승상이 이제까지 해온 방법에 따라 차례차례 진군합시다. 그해 8월이었다. 강유는 총나라 장수 구한과 이흠에게 군사 1만 5천을 주어 국산 앞에 성을 2개 쌓도록 했다. 그리고 구한에게는 동쪽 성을, 이흠에게는 서쪽 성을 지키도록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세작에 의해 즉시 옹주자사 곽회에게 보고되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